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현의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17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재발생 형태를 적으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보시죠. 폭발과 화재 두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2번 바닥면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3번 바닥면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4번 재해가 넘어짐으로 인해 기계의 동력 전달 부위 등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신체가 절단된 경우라고 합니다. 자, 1번 답안을 같이 써보죠. 자, 폭발과 화재 두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는 폭발입니다. 폭발. 자, 2번 바닥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보기 힌트가 있네요. 떨어짐입니다. 자, 3번 바닥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라고 했을 땐 넘어집니다. 넘어짐. 자, 4번 재해자가 넘어짐으로 인해 기계의 동력 전달 부위 등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신체가 절단된 경우입니다. 그건 끼임입니다. 끼임.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면보다는 지금 해당 문제는 조금 법령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바닥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로 더 낮은 위치로. 바닥과 신체가 떨어져 있으니까는 위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바닥과 신체가 접해 있는, 바닥하고 신체가 땅에 되어 있는 거죠.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 떨어진 경우. 이거는 넘어짐. 내가 걷다가 넘어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른 문제는 해당 법령대로 잘 정해 놓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자, 보시죠. 작업 현장에서 60분 동안 작업 시 산소 소비량은 1.5리터이다. 1.5리터분의 분이었다. 작업에 적합한 휴식 시간을 계산하시오 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기에서 단 작업에 대한 평균 에너지 5칼로리, 휴식 시 평균 에너지 1.5칼로리 분의 산소 에너지 당량은 5kcal 리터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휴식 시간의 식을 먼저 세어볼게요. 휴식 시간은 E-1.5 60 곱하기 E-5입니다. 그래서 해당 식에다가 대입만 하면 되겠죠. 자, E는 에너지죠. 에너지. 뭐라고 되어 있었죠? 1.5kcal에 5칼로리라고 했죠. 그럼 곱하기 5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7.5가 되는 겁니다. 7.5 마이너스 1.5 60 곱하기 가로 열고 역시 1을 7.5가 되는 거겠죠. 7.5 마이너스 5라고 적으셨을 때 25분이 나오는 겁니다. 해당 식은 조금 해당 식에다가 계산만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작업에 대한 평균 에너지 5칼로리랑 휴식 시 평균 에너지 1.5칼로리를 곱해주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 안정성 평가를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번은 정성적 평가, 2번은 재해 사례에 의한 평가, 3번은 FTA에 의한 재평가, 4번은 안전대책 수립, 5번 관계 자료의 검토, 6번 정량적 평가입니다. 자, 일단 암기법 먼저 적어볼게요. 암기법. 관정정 안재F라는 암기법인데, 자, 근데 이거를 조금 다르게 하면 관정양 안재F라는 암기법이 있습니다. 자, 들어보시면, 자, 1번은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은 관계 자료의 검토가 되는 거고요. 2번은 정성적 평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관정양이라고 표현했죠. 관정양. 자, 양은 뭐냐면 정양적 평가입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볼게요. 조금 더 포인트를 줘서 표현한다면 정 양 안재F라고 하면 되는데, 자, 왜 이게 이 포인트가 들어갔냐면, 관이죠.
정이죠. 여기 량이 있잖아요. 량에 대한 표현을 제가 다시 해드린다면, 정, 양, 이렇게 표현돼요. 적평가. 그러면 간정량이 되는 거죠. 간정량. 그 다음에 안전대책 수립, 제조, 제는 뭐겠습니까? 제의 사례 연체평가. F, FTA에 의한 재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암기법을 표현한다면 관정량 안체 F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외우는 방법은 본인들만의 방법으로 외우시면 돼요. 제가 외울 때 제가 가장 편했고 가장 이해하기 편했던 암기법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관정량 안체 F.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던 문제네요. 자, 천정 크레인 안전검사 주기에 관한 사항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를 적으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로부터 땡땡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뒤로부터 매 땡땡년 건설 현장에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로부터 땡땡 계열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이거 이번에 작업편에도 나왔던 문제네요. 2024년 2회차에 나왔어요. 2024 2회차 작업형도 나왔습니다. 작업형도 출제. 자,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최초? 3년입니다. 3년. 최초는 3년이에요. 그리고 최초 안전검사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한 번 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매 몇 년? 2년입니다. 2년. 그리고 단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로부터 땡땡 계열마다이죠. 6개월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여기 가로가 나오기 전의 내용을 이 내용을 제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조업. 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공장이죠. 자, 공장은 한번 지어지고 공장에서 모든 공정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 천정 크레인 설치가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 2년마다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건설 현장은 자 보세요. 아파트가 지어질 때 보통 2년에서 길게는 4년 정도 건설을 합니다. 보통 기간이 2년에서 최소 2년에서 4년 정도 걸려요. 물론 뭐 1년짜리 있을 수도 있겠죠. 아파트, 뭐 소형 아파트 같은 거는.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성, 레미안, 자이 아파트, 뭐 더샵 이런 큰 대형 아파트는 보통 2년에서 길게는 4년까지 짓습니다. 근데 자 보시면 건설 현장은 지어지고 나면 다 지어지고 나면은 건설을 하던 업체들이 빠지게 됐죠. 다 지어졌으니까 다른 데로 이사를 갈 거잖아.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야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건설 현장은 쭉 가는 게 아니다. 쭉 가는 게 아니고 지어지고 나면 건설 현장은 빠져야 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제 다른 데도 또 건설하러 가야겠죠. 다른 데 또 아파트 지으러 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재미나게 생각하면 아파트 현장은 지어지고 나면 건설 회사는 빠지기 때문에 최초 설치한 날로부터 6개월이죠. 6개월. 잘 보세요. 이게 만약에 3년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게 아파트 짓는데 2년 4년 걸리는데 한 번 지어지고 3년 뒤에 한 번 받고 또 2년 뒤에 한다. 이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조금 너무 기간이 너무 짧고 너무 이제 텀이 너무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 현장은 6개월마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건설 현장은 다 지어지고 나면 딴 데로 가기 때문에. 근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공장에 지어지고 그 해당 공장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최초는 3년 그리고 3년에 한 번 받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요 2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현직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5번.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을 시작하기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를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저희는 지금 4가지를 작성하는 4가지. 왜? 이거는 제가 필답도 마찬가지고 제가 앞전에 설명했죠. 필답, 작업형 둘 다 자주 나오는 문제다.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가장 이해하기 쉽고 가장 예를 들기 쉬운 문제입니다. 왜? 그만큼 많이 나온다. 다빈출 문제라는 거예요. 다빈출. 여러분들이 산업안전기사 실기를 공부하고 있다면 제하바전인 암기법은 무구전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암기법 제하바전. 자, 2017년 필답형 2회차에도 나왔던 문제죠. 그만큼 중요한 문제겠네요. 그리고 이번 24년 2회차도 나왔던 문제고요. 24년 2회차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작업형 출제되었습니다. 출제. 자, 1번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입니다. 2번 하역장치죠.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번은 바퀴의 이상 유무. 자, 4번은 좀 깁니다. 전이죠. 전조등 당연히 되어 있어야겠죠. 그 뭐가 있었겠죠? 뒤에서 보는 후미등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차량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미등, 그 방향 지시기 및 뭐다? 경보장치입니다. 근데 이건 차량은 좀 틀린 게, 자, 우리가 차로 생각하면 차에 대한 경보장치 뭐가 있을까요? 후방 센서가 있죠. 근데 그 후방 센서가 우리 운전할 때 우리 차량의 운전자만 듣는 게 후방 센서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게차는 후방 센서 혹은 경보장치가 어떻게 되냐면 외부의 소리가 삐용삐용하고 울립니다. 삐용삐용하고. 외부에서 소리가 울려요. 왜? 다른 작업자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차는 우리가 차 안에서 후방 센서 소리를 듣는 거겠지만은 우리 경보장치, 우리 그 지게차는 건설 현장이기 때문에 경보장치가 소리 크게 울립니다. 확성기 소리처럼 삐용삐용삐용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나기 때문에 경보장치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사고가 안 나겠죠. 기능의 이상이고. 경보장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조등 당했어야죠. 앞에 불이 붙여야니까. 후미등 뒤에서 봐야겠죠. 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방향지시 역시나 봐야겠죠. 좌측으로 가는지 우측으로 가는지. 그렇고 경보장치도 역시 소리가 옆에 혹시 사람이 지나갔을 때 소리가 삐용삐용 나야지 사고가 안 나겠죠. 그래서 경보장치의 기능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암기법은 제하바전이다 라고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안전난간대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자, 여러분들 안전난간대 참 우리 많이 보죠. 우리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자, 1번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몇 cm 이상이고 난간대, 지름 땡땡 cm 이상 금속재 파이프, 하중은 땡땡 킬로그램 이상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입니다. 답을 써보죠. 자, 상부난간대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몇 cm? 90cm 이상입니다. 똑같게 제가 또 한 번 더 단위를 써드릴게요. 90cm 이상. 자, 난간대 지름 몇 cm다? 2.7cm입니다. 2.7cm 이상 금속재 파이프입니다. 자, 하중 땡땡 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몇 킬로그램일까요? 100kg입니다. 하중을 잘 견뎌야겠죠. 안전난간대는. 안전난간대는 해당 부분이 안 지켜지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겁니다. 현직에 있으면 좀 안전난간대에 대해서 설치할 때도 지름하고 바닥면으로부터 몇 cm 올라갔는지, 하중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이거를 다 체크하셔야 돼요. 왜? 사고가 안 나게 하기 위한 안전난간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건설 현장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 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를 3가지만 쓰시오 라고 합니다. 자, 1번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몇 배? 2배죠. 2배 이상인 경우, 또 중대재해가 연간 몇 건 이상?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그리고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몇 개월? 3개월 이상입니다. 3개월 이상 적혀있네요.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4번은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몇 명?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직원 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해당 문제랑 좀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그 이어지는 문제는 역시나 신기반기 산업안전기사 책에는 카테고리별로 묶여있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도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문제, 헷갈리는 문제를 또 지필해놨으니 교재를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재미난 문제가 나왔네요. 나올 때마다 헷갈리고 좀 어려워하시는 문제죠.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상 화학 반응 밸브대의 막힘 등 이상 상태로 인해 압력 상승으로 당해 설비의 최고 사용 압력을 구조적으로 초과할 우려가 있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 설비에 안전 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 자, 이 문제는 암기법을 좀 먼저 써드릴게요. 공부를 하고 있으면 다 아실 겁니다. 반구분이라는 암기법입니다. 반구분. 그런데 지금까지 반구분 문제는 항상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겁니다. 반드시라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런데라고 제가 지금 조건 달았죠. 2023년 1회차 필답의 반구분 문제는 새로운 형태였습니다. 이때 반구분이냐, 여러분들 이제 파열판 문제 보시면 알 겁니다. 정정배냐, 되게 말이 많았던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좀 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따라오시면서. 자, 일단 써보죠. 자, 반구분이 했죠.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자, 급성, 독성 물질이죠. 물질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운이죠.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래서 해당 문제는 반구분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23년 1회차 이전에는 반드시라는 포인트가 확실히 있었어요. 그런데 23년도 1회차 필답에 대한 새로운 형태로 문제가 나왔거든요. 해당 문제는 지금 제가 찍어놓았던 23년 1회차 필답 영상을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자, 방독 마스크 문제가 나왔네요. 자, 방독 마스크 시험가스와 외부 측면의 표지색에 대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려고 나왔습니다. 자, 1번. 유기화학물료 시크로헥산 가로 C6H10인데, 자, 1번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그 표지색은 갈색이고요. 자, 할로겐용도 뭐가 있는지 좀 더 나왔고요. 그 아황산용도 아황산 가스 및 표지색이 뭔지를 물어봤어요. 그 암모니아용도 역시나 녹색이라 나와 있고 시험가스가 뭔지 물어봤거든요. 해당 표는 다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해당 표는 자 써드리죠. 작업형도 나옵니다. 작업형도 이어져요. 자, 풀어보시죠. 자, 유기화학물용 시크로헥산 이소부탄, 여기 뭐죠? 디메틸이죠. 디메틸 에테르. 기호로 표현하면 CH3 OCH3입니다. 또 2번. 할로겐용의 시험가스는 뭐다? 염소가스입니다. 염소가스 또는 증기입니다. 그 아황산가스
표지색은 노란색입니다. 그 암모니아용이 있거든요. 암모니아용의 표지색은 녹색이고 암모니아용은 뭐다? 암모니아 가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해당 표 말고도 다른 표도 하나 더 있어요.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비슷한 문제는 뭐냐면 충전 가스 용기 문제가 있어요. 충전 가스 용기. 자, 해당 문제에 제일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암모니아용의 표시색이 틀립니다. 암모니아용이 틀리다. 암모니아용이 틀립니다. 자, 영상을 자주 보신 분은 알 건데 제가 해당 영상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암모니아용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거를. 그래서 충전 가스 용기 문제와 방독 마스크 문제의 암모니아에 대한 색상은 틀립니다. 그 해당 틀린 색상이 뭔지 잘 구분해 오셔야. 암모니아용 보고 잘못 외워 놓으시면은 틀린 답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도 잘 체킹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적으시오. 자, 암기법, 공공안비. 자, 1번 공정안전자료. 또 공이죠. 공정, 위험성, 평가서. 그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그래서 암기법은 공공안비입니다. 공공안비. 자, 해당 문제는 제가 별도의 코멘트 달 게 없습니다.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사항 롤러기 급정지장치 원주속도와 안전거리를 쓰시오. 자, 30 미만일 때 앞면 롤러의 원주는 뭐뭐 이내. 자, 30m 이상일 때 앞면 롤러 원주의 뭐뭐 이내. 자, 이거는 조금 외우기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30 미만일 때는 3분의 1입니다. 30 이상일 때보다 2.5분의 1입니다. 그런데 외우기 쉬운 방법은 산미 슈퍼스타즈라는 팀을 기억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구팀인데, 자, 3, 2, 3이다. 산미 슈퍼스타즈는 3등만 했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3분의 미만이라고 나왔을 때, 3분의 미만 나왔을 때는 3분의 1인 겁니다. 3분의 1.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3, 2, 3. 30 이상일 때는 2.5분의 1이다. 3일이는 점수를 2.5점만 받았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 2, 3. 3, 2, 3만 외워놓으면 밑에 건 자동으로 따라오겠죠? 3, 2, 3. 3미 슈퍼스타즈는 3등만 했다. 3, 2, 3. 3분의 1. 이렇게 좀 재미나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3분의 2상일, 30 이상일 때는 2.5다. 라고. 3일이는 2.5점만 받았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가설 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작성을 하겠네요. 제가 시험 칠 때도 나왔던 문제네요. 자, 1번 문제 보시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자, 경사는 몇 도 이하다? 30도 이하입니다. 역시나 이 문제도 작업형 나옵니다. 작업형 출제. 자, 경사가 몇 도다? 15도입니다.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자, 추락의 위험이 있는 구역에는 우리가 많이 공부했죠. 뭘 설치한다? 안전 난간을 설치한다. 자, 그리고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몇 미터 이상일 때는 15미터 이상일 때는 몇 미터?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자, 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높이 몇 미터? 8미터입니다. 8m 이상인 비계 다리에는 몇 미터?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여러분들 이 문제는 필기도 많이 보셨던 문제일 겁니다. 필기 때도
15m면 10이고 8m면 7m 이렇게 많이 외워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기로 넘어갔을 땐 다 작성을 해야겠죠. 저 역시나 지금 빈칸을 뚫어서 채워놓는 방식으로 해설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시험장 가시면 여러분들 이거 다 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외워 넣었습니다. 이거 암기 부분보다 견경경추라고 외우시면 돼요. 견경경추. 네 가지를 보통 쓰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5가지, 6가지도 외워놓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3번. 사업주는 유자격자가 충전전료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절연된 경우 혹은 절연장갑을 착용한 경우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부에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아래의 충전전료의 성간절함에 따른 충전전료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센티미터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 답안은 제가 작성해 놨고요. 자, 380V죠. 자, 380V는 30cm입니다. 왜 그러냐면 해당 표를 숙제해 놓으셔야 합니다. 제 오른쪽에 참고사항 넣어놨죠. 자, 충전전료의 성간전함은 단위 킬로볼트라고 했고요. 0.3kV이거든요. 0.3kV 했던 접촉 금지고 0.3kV 초과 0.75kV 이하일 때 30cm입니다. 자, 킬로볼트죠. 근데 여기는 380V라고 나왔잖아요. 자, 0.3을 볼트로 바꿀 때는 하나, 둘, 세 번에 들어가야겠죠. 볼트로 킬로볼트로 바꿀 때는. 그러면 잘 보세요. 0.3일 때 하나, 둘, 세 번에 가면 동그라미 2개가 들어가죠. 그 앞에 게 없어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300V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0.3초가 0.75 이하. 자, 이 사이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30cm가 되는 거고. 자, 나머지 1.5kV. 0.75초가 2 이하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5cm가 되는 거고. 그 6.6kV. 6.6kV는 2초가 15 이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60이 되는 거고요. 22.9는 뭐다? 15초가 37 이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90cm가 됩니다. 그 해당 문제는 지금까지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23년 필답형에 보시면 23년 필답 새로운 형태로 또 나왔어요. 새로운 형태. 역시나 신기반기 교재에는 해당 문제를 묶어가지고 같이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문제를 보시면 될 듯하고 혹시라도 타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23년 필답형의 충전 전류에 대한 문제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다르게. 왜? 사람들이 그냥 답만 외워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출제자가 냈기 때문에 해당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여러분들 숙지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왔을 때 틀리지 않는다는 거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마지막입니다. 사업주는 가스 폭발 위험 장소 또는 분진 폭발 위험 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 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해당하는 부분 2가지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답안을 지금 3개를 올려놨습니다. 자, 답안을 보시죠. 자, 건축물의 기둥 미포. 자, 지상 1층 그 중요한 거는 가로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지상 1층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입니다) 지상 1층은 6m를 초과하는 경우는 6m까지가 된 거고. 자, 위험물 저장 취급 용기에 지지되는 자, 높이가 30cm 이하인 것은 제외. 그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입니다. 자, 배관 전선관 등에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1단. 자, 이것도 마찬가지 1단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6m까지. 그럼 외울 때 어떻게 하면 13으로 외우면 되겠죠. 13은 먼저 외우면 되겠죠. 왜? 가로의 내용이 똑같죠. 6m를 초과하는 경우에 6m까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우실 때는 1, 3을 먼저 외운다. 먼저 외운다. 그러고 나서 2번을 외운다. 우리는 항상 플러스 1, 하나를 더 외우는 거죠. 두 가지를 외우라, 두 가지를 작성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외워주는 거죠. 플러스 1. 더 되시는 분은 플러스 2까지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문제마다 외우는 방법이 뭐 외울 게 수가 다 틀립니다. 종류도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플러스 1로 해서 더 나아가서 더 외워놓는다. 왜? 많이 외워놓으면 많이 외워놓을수록 손해볼 건 없습니다. 이거를 뭐 전략적으로 접근한다고 딱 두 가지만 외우고 세 가지만 외우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절대 전략이 아닙니다. 전략적이라는 부분이 절대 아니에요. 공부를 할 때는 정말 노력을 해서 많이 외우고 정말 내가 많이 아는 상태 시험장을 가야지 내가 더 당황을 하지 않습니다. 많이 알기 때문에 많은 답을 적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2017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항상 내달리는 신기반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혜윤이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